2024년 기와 면접심사 실전 대비 훈련 제2편 제1강입니다. 먼저 읽고 대답하기입니다. 주어진 지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자, 이번에 주제는 법입니다.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 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 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된 질문을 면접관이 하게 됩니다. 자, 지문을 보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위에 있죠. 정답: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 있죠.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정의란 무엇입니까? 자,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위에 있죠. 위에 찾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자, 다음: 법은 어디에서 누가 만드나요? 자, 이것도 위에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여기 있죠.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또 질문: 헌법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자, 질문: 헌법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위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헌법소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듣고 대답하기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 보세요. 고구려 시대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려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문제를 듣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문 없이 문제를 제가 읽어 드리면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타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신라입니다. 다음,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 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만들어서 빙빙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정답, 강강술래입니다. 다음, 고려 말의 장수였고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하고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성계입니다. 다음,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정답,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입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정답,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다음,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다음, 독립군 장군으로 만주에서 활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자진 장군입니다. 자, 김자진 장군 하면은 청산리 전투가 있죠. 승리를 크게 승리를 거둔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가 있습니다. 다음,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구 선생입니다. 다음 국경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백두산입니다. 자, 한국에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죠. 그리고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에 있는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한라산도 그렇고 백두산도 그렇고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이다 보니까 산 정상에는 분화구가 있죠. 화산이 분출했던 그 분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수가 되어서 물이 차가 있죠. 그것을 백두산에 있는 호수를 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있는 호수를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자, 대한민국의 국가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자, 애국가는 작곡가는 누굽니까? 자,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했습니다. 자, 다음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떡국입니다. 설날 아침에 자, 이 떡국을 먹어야 우리가 한 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해서 떡국을 뭐 2그릇씩 먹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 햅쌀 가루를 반죽하여 팥, 콩, 밤, 대추, 깨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찐 떡으로 흔히 추석 때 빚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송편입니다. 자, 제가 지문을 띄워 드리지 않고 먼저 읽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문 안 보고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반복해서 이렇게 듣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6.25 전쟁이라고도 하죠. 6월 25일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답, 일단 전쟁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고 나라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에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방비에는 조금 적게 투자하고 기타 복지라든가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다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다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다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항소입니다. 법원의 기본 원리를 말해보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보세요. 정답.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입니다. 다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대통령입니다. 외국인이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려면 한국에 몇 년 거주해야 합니까? 정답. 3년입니다. 민주선거제도의 4대 원칙 중 다른 사람 대신 투표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원칙입니까? 정답. 직접 선거입니다. 선거에 4대 원칙이 있죠. 직접 선거 있고 보통 선거 있고 평등 선거 있고 비밀 선거가 있죠. 이 각 선거의 원칙의 의미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정한 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은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평등 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비밀 선거, 그리고 직접 선거, 본인만이 투표할 수 있는 거, 내가 아프다고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죠. 이것을 직접 선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여러가지 활동이며 투표하기 전에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 감사원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는 누구입니까? 정답, 송기정 선수입니다. 대학교 입시 제도 중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자, 수시, 정시 모집 전 일정 인원의 신입생을 미리 선발하는 제도로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한 제도입니다. 다음 정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을 선발하는 수능 기반의 제도입니다. 자, 수시와 정시의 차이 그리고 어떤 뜻인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복입니다. 판소리 연주 때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수입니다. 자, 오른쪽에 북을 들고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JTBC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